100% 병원들 잘못이에요. 동맥을 막으면 그 자리가 죽어버려요. 괴사가 돼버립니다.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고는 눈에 있는 혈관으로 들어갔다. 실명돼요.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많이 안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서워서. 선생님, 제가 아는 원장님은 필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. 직업. 누가 그래요? 저 필러 안 싫어해요. 저 필러 좋아하는데. 그래서 필러를 뜯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 가져온 거였거든요. 필러 자체가 싫은 건 아니죠. 지금까지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술하는 방법들,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필러 시술을 받았던 최종 결과들을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다.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채우는 물질을 다 필러라고 불러요. 그래서 한 100년 전에는 돼지 기름 같은 거 넣기도 하고 모양 만들려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런 이제 채우는 물질들을 썼던 거예요.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썼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 중에서 뭐 한 50년 전에 예를 들면 파라핀 같은 것도 썼어요. 옛날에는 이를테면 꺼진 부분을 여러 가지 사고로 결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채우는 목적이었던 거지,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. 그게 뭐 대중화된 시술도 아니고 굳이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지도 않았겠죠. 시간이 지나면서 미용적인 데 관심이 커지면서 그런 모양을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필러라는 것들을 쓰기 시작을 했을 거고, 별 문제가 없으니까 썼던 게 히알루론산 필러예요. 이 모양을 잡기가 좋고 성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얘를 많이 썼던 겁니다. 근데 문제는 히알루론산이란 것만 쓰면 다 풀어져요. 그러니까 모양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겠죠. 그래서 필러로 나온 것들은 분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리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. 가교라고 합니다. 이 분자들을 전부 다 가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얽어 놓으면 이게 덩어리를 져가지고 꽤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. 시간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다 풀어져가지고 없어지는,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어떤 제형의 특징인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뭉쳐진다는 게 문제가 돼요. 사실 뭉쳐져야지 이걸 넣어주는 의미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 몸에는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혈관 폐색이 일어나요. 상황에 따라서 혈관으로 얘가 주입이 되면 막아서 문제가 되겠죠. 동맥을 막으면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자리가 죽어버려요. 괴사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필러를 넣었더니 갑자기 얼굴의 특정 부위가 빨갛게 변하면서 괴사가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. 근데 흉터가 남겠죠.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고는 눈에 있는 혈관으로 들어갔다. 실명돼요. 그래서 실제로 필러로 실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.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의사가 되면 필러를 공부하면서 그 사례부터 공부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. 제가 필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 필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. 예를 들면 눈 주변을 할 때는 조금 위험해요. 코부터 이 미간, 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해요. 해부학 구조로 볼 때 필러가 눈에 있는데 혈관으로 가려면 역행해야 돼요. 순행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막히는 건 아닌데, 이게 필러를 넣을 때 압력을 넣다 보면 역행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이런 사고가 거의 뭐 100명 하면 1명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. 그게 무서운 거예요.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많이 안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서워서.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철학과 맞지 않아요. 피부를 이렇게 치료를 하고 피부에 변화를 주는 것들은 제 영역인데, 얼굴의 모양을 바꾸는 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콧대를 세워달라, 얼굴의 모양을 좀 바꿔달라, 이것도 제 영역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런 필러들이 그냥 제가 생각하는 피부과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시술도 거부.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피부과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하지 말라는 이유도 있어요. 필러를 빵빵하게 넣어서 이 앞광대를 이렇게, 이마를 이렇게 도톰하게 하고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100% 병원들 잘못이에요. 필러를 CC당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니까 무조건 많이 넣었던 거죠. 그게 결국 환자 얼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. 필러가 나쁜 게 아니라 볼륨을 늘려놓으면 피부가 늘어나요. 저는 이제 그걸 문제시 삼는 거예요. 이게 나중에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꺼지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피부가 그만큼이 남아서 축 처집니다. 엄청 예뻐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피부를 늘려놓을 필요가 있을까? 이런 크게는 세 가지 이유에서 히알루론산 필러로 이런 미용 시술 하는 것들을 저는 좀 안 해왔고, 이런 부분이나 혹은 여기나 팔자도 별로 채우는 걸 뭐 선호하지는 않지만 가끔 나이 먹으면서 꺼지는 부분들을 살짝 채우는 데까지는 필러를 쓸 수도 있고, 최근에는 필러 말고 다른 대안으로 주로 하고 있죠.
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은 흉터 치료. 흉터 치료할 때는 필러를 많이 씁니다. 필러 주입되는 위치가 달라요. 피부 안에 넣는 거예요. 피부가 요만큼 있고 지방이 이렇게 있고 아래 근육이 있고 저 안에 뼈 있잖아요. 그러면 필러는 요즘에는 이 뼈 근처에 넣으라고 해요. 여기다 넣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필러라면 제가 얘기하는 흉터 필러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. 아주 얇게 포듯이 떠가지고 거기만 살짝 넣으니까 여기는 혈관 사고 날 일이 거의 0에 가깝다. 그럼 가끔씩 그 스킨 부스터 중에 똑같이 히알루론산인데 그 가격을 아주 살짝만 묶어놓은 거. 맞아요. 그거 필러 아니에요? 얘는 채우려는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잖아요. 히알루론산을 쓰는 건 맞지만 채우려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필러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. 걔 히알루론산을 필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스킨 부스터로 히알루론산 성분을 쓰는 거예요. 물광주사로 가교가 없는 히알루론산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. 가교가 조금 있는 거 혹은 가교가 좀 더 있는 것들도 물광주사로 쓸 수 있는 거. 이게 스킨 부스터죠. 스킨 부스터랑 물광주사는 뭐 거의 방식이 똑같고 목적이나 뭐 원리도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과거에도 하던 물광주사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온 게 스킨 부스터용 그런 제품들이죠. 근데 뭐 이거는 굳이 의미 없는 말인 것 같아요. 얘가 필러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. 요즘에는 필러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필러 사고도 있고. 모든 게 다 그런 이미지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팩트는 묻히는 것 같아요. 필러가 지금까지 써오던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몇 년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필러를 엄청 까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서 엄청 퍼졌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필러의 위험성을 처음 알았던 거죠. 그게 되게 반향이 커가지고 오히려 의사들 안에서 반발이 일어났을 정도로 필러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. 그걸 다 아는데 마치 이거는 문제 있는 걸 쓰면 안 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. 모든 어떤 치료는 다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.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처럼 필러는 하면 절대 안 된다. 이건 아니다. 필러를 뭐 절대 나는 안 하고 싶다. 이것도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. 제품 자체를 싫어하기보다는 과한 시술이 보지. 그렇죠.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건 맞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보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. 그런 시술들을 저는 굳이 권하진 않아요. 근데 필러를 모든 상황에서 다 거부하는 거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저는 왠지 모르게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필러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렇죠. 뭐 그럴 수 있죠. 제가 싫다고는 안 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는 많이 했죠. 과한 시술이 싫으셨던 걸로 정정하겠습니다. 그렇죠.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성분이다. 저는 그렇게 정의할게요. 얘를 잘 썼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성분인 건 맞지만 최근에 주입했던 부위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다. 그래서 그런 시술은 그냥 굳이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안전하게 잘 써요. 네, 안전한 방식으로만 쓰면 되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. 네.